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올림피아코스 대 보데글림트. 자, 유로파리그 16강 2차전 경기입니다. 자, 일단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2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그중 이제 팀 내 득점 1위 포워드인 이제 엘카비가 좀 결장 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올림피아코스의 그 공격에서의 그런 좀 전력 누수가 좀 큰 편이고, 그리고 이제 보데글림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봤네요. 자, 우선 이제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에는 1차전에서 보데글림트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좀 대패를 좀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전반 초반에 이제 올림피아코스가 좀 자책골을 좀 기록해 실점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갑자기 이제 좀 올림피아코스의 수비가 이제 무너지면서 이제 좀 대패로 좀 이어지게 되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이제 1차전은 이제 올림피아코스의 초반 좀 자책골로 인한 실점이 스노우볼로 좀 굴러져 이제 대패를 좀 야기했다고도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뭐 올림피아코스 입장에서는 뭐 이번 경기에서 이제 대승을 좀 거두지 않는 이상은 이제 8강 진출이 좀 어렵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보통 이제 뭐 총합 스코어가 뭐 3점 차로 좀 지고 있다고 하면은 거의 뭐 다음 라운드 진출이 좀 불가능하다고는 볼 수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보데글림트가 원정에서의 좀 수비가 이제 대체로 좀 많이 안 좋고, 그리고 한 번 이제 실점을 하게 되면은 급격히 좀 수비 집중력이 좀 떨어져서 대량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꽤 좀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보데글림트가 3점의 리드를 좀 안고 있다 해도 8강 진출을 좀 장담하기는 다소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원정에서의 보데글림트의 그런 좀 수비가 이제 많이 좀 불안정한 편, 플러스 이제 수비 집중력이 이제 좀 많이 떨어진다는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 만약에 이제 올림피아코스가 초반에 이제 선취골을 좀 넣는다고 하면은 좀 경기 양상이 약간 좀 많이 좀 달라질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올림피아코스도 한번 그래도 이제 최선의 좀 라인업을 이제 좀 기용을 하면서 충분히 한번 그래도 좀 노려볼 만한 그런 또 매치가 좀 되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뭐 공식 경기 기준 이제 올림피아코스가 홈에서는 단 한 번도 좀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뭐 충분히 좀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기대해 볼 만한 팀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이제 올림피아코스의 그런 8강 진출 여부를 떠나 그래도 홈에서는 뭐 보데글림트 상대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배당이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2차전은 올림피아코스가 그래도 홈에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승패로 본다고 하면 올림피아코스 쪽 보도록 할게요. 이 경기는 올림피아코스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만은 본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일단 뭐 이제 올림피아코스가 뭐 좋은 결과를 이제 좀 홈에서 만들 것을 보고, 다만 근데 뭐 8강 진출 여부는 솔직히 많이 좀 불확실하다. 네, 이렇게까지 좀 말씀드려 봅니다. 네. 그래서 올림피아코스 승에 2.5 오버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트넘 대 이제 알크마르 경기. 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루셉스키, 그리고 이제 멘탄구르, 그리고 드라구신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솔랑케, 그리고 로메로, 판더펜이 좀 전부 좀 복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좀 근래 이제 클루셉스키랑 그리고 벤탄구르가 이제 좀 결장한 거는 좀 뼈아플 수 있지만, 그만큼 이제 주축 선수들이 이제 좀 돌아오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다시 좀 어느 정도 전력이 좀 보강된 그런 좀 토트넘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이제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미안나스, 그리고 이제 반본멜, 그리고 라우도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이제 좀 공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거주 알크마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이제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전해드려 봤습니다. 자, 1차전은 이제 알크마르 홈에서 경기가 치러졌고, 그리고 토트넘이 공격에서 답답한 전개를 좀 보이며 이제 1대 0으로 좀 패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차전에서는 이제 토트넘이 공격에서 좀 안 풀리면서 저조한 좀 경기력을 좀 보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1점 이제 뒤진 채로 이제 2차전을 치르게 된 거죠 토트넘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그래도 이제 알크마르가 홈과 달리 지금 원정에서는 3경기 연속 이제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수비가 크게 좀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런 토트넘이 이런 좀 알크마르 상대로는 공격을 좀 곧잘 풀어갈 것으로 봐요. 네, 그죠. 그리고 특히 이제 좀 원정에서 이제 측면 수비가 좀 취약한 그런 좀 알크마르다 보니까 그런 좀 알크마르 상대로 좀 토트넘이 공격을 좀 풀어간다고 하면은 측면 위주로 좀 풀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좀 그리고 이제 말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일단은 지금 뭐 리드만 좀 지키면 되다 보니까 좀 수비를 좀 하다가 좀 역습 위주로 좀 경기를 좀 풀어가는 식으로 이제 진행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보니까 확실히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2차전은 충분히 좀 홈에서 토트넘이 1차전보다는 더 좀 좋은 경기력을 좀 기대할 만한 요소가 많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뭐 1차전과 달리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로메로와 이제 판더펜이 전부 좀 출전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솔랑케도 1차전보다는 경기 감각이 이제 올라온 상태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토트넘의 그런 좀 기대치가 더 좀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리고 약간 좀 알크마르가 지금 좀 원정에서 많이 좀 약세를 좀 보인다는 점까지 좀 고려를 했을 때는 저는 요거는 이번 경기는 그래도 이제 토트넘이 이제 1차전에서의 그런 좀 패배를 좀 리벤지하는 양상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서 승패 본다고 하면 이거는 토트넘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이거는 토트넘 승 쪽 보는 경기. 자, 어느 후반은 솔직히 약간 알크마르의 좀 공격진들의 그런 좀 전력 누수가 이제 크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거는 뭐지 알크마르의 원정 수비가 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좀 알크마르의 그런 원정에서 안 좋은 수비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토트넘이 어느 정도 좀 득점을 좀 많이 올린다는 좀 가정하에서 오버까지 보는 경기 이렇게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인저스 대 이제 페네르바체. 자, 일단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윙어 1명, 그리고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비교적 레인저스에 비해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좀 페네르바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페네르바체 홈에서 경기가 치러졌고, 그리고 그 경기에서는 레인저스가 3대1 승리를 거두는 이변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 경기에서 이제 페네르바체가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면서 득점 기회도 더 많이 만들었지만 생각보다 이제 페네르바체가 기회를 잘 살리지 못했고 오히려 이제 레인저스가 득점 기회를 더 잘 살리며 이제 승리를 좀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점의 리드를 아는 채 이제 홈으로 온 그런 좀 레인저스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레인저스가 상당히 좀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1차전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경기 역시 이제 1차전처럼 경기 템포가 좀 빠르면서 공격적인 좀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두 팀 다 뭐 전진성이 좀 좋으면서 공격 전환이 좀 빠르다 보니 아무래도 한 번에 좀 치고 올라와 공격을 좀 전개하는 그림이 좀 종종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레인저스나 이제 좀 페네르바체나 이제 역습 상황이 좀 많을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르면서 약간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이제 양팀 다 좀 득점 기회를 잘 이제 해결만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이제 이어질 만한 경기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경기 흐름까지도 말씀드려봤네요. 자, 물론 이제 레인저스가 현재 홈에서 3연패 중으로 최근 홈 성적이 이제 좋지는 못해요. 네. 게다가 이제 홈에서는 지금 2경기 연속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현재 뭐 레인저스의 그런 홈 수비 또한 이제 불안정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홈 페네르바체 상대로 준수한 경기력을 좀 보이며 승리를 좀 거뒀기 때문에 제 아무리 뭐 이게 레인저스가 이런 이제 홈에서 지금 많이 부진하고 있다고 해도 그래도 지금 2차전 뭐 페네르바체 상대로 뭐 홈에서는 뭐 쉽게 좀 밀리질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페네르바체 좀 원정 경기력도 그리 좀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번 경기도 충분히 이제 좀 레인저스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뭐 페네르바체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크다는 점까지 좀 고려를 했을 때는 저는 요거는 2차전도 어느 정도 좀 레인저스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8강에 좀 진출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레인저스 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분석 결과 봤을 때 레인저스 프랜승 쪽 보는 경기. 네, 안 그러면은 요거는 뭐 다섯 조 양상으로 좀 흘러가만한 요소가 더 이제 많은 경기다 보니까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레인저스 프랜승의 2.5줄 오바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옹 대 스테아와 경기. 자, 우선 이제 리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아와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2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중 이제 팀 내 득점 1위 포워드인 이제 비를리아가 이제 결장 의심이 좀 상황까지 이제 좀 포함이 되었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공격진에서의 이제 좀 결장 이슈가 좀 많은 구조 스테어하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우선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리옹이 원정에서 경기를 좀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60% 이상의 점유율을 좀 가져가며 경기를 좀 잘 주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후반 막판에 연속으로 좀 골을 넣으며 결국 3대1 승리를 좀 거두기도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1차전 이제 스테어와 원정에서 이제 3대1로 좀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뭐 리옹의 좀 8강 진출은 좀 거의 유력한 상황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그 다음에 뭐 요 경기도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자, 이번 이제 2차전 역시 이제 리옹이 좀 중원을 좀 장악하면서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침투, 이제 컷백 등 좀 다양한 좀 공격 패턴을 좀 통해 이제 1차전처럼 좀 스테어의 수비를 곧잘 좀 공략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테아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격적으로 나서야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리옹 상대로 점유율에서 이제 좀 많이 좀 밀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홈이 아닌 좀 원정이라는 점 플러스 그리고 이제 포워드 라인에서의 좀 결장 이슈가 좀 많은 점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는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생각보다 스테아가 득점 기회를 좀 만드는 데는 좀 버거울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그만큼 확실히 지금 이제 리옹에 비해서 체급에서도 좀 많이 밀리고 그리고 이제 공격진에서의 그런 좀 이슈 결장 이슈나 약간 그런 좀 중원에서의 그런 좀 열세를 다 고려했을 때는 확실히 충분히 좀 FS 이제 스테아와의 그런 좀 공격 전개는 그리 좀 좋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확실히 좀 공격에서도 이제 리옹이 충분히 더 두각을 좀 나타낼 만한 매치업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현재 좀 양 팀의 좀 체급차가 많이 날 뿐더러 그리고 지금 뭐 리옹의 좀 모멘텀이나 경기력이 굉장히 좀 좋은 상태고 그리고 이번에 뭐 리옹이 좀 홈이라는 점까지 좀 고려했을 때는 이번 2차전도 이제 리옹이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이제 무난히 좀 8강에 좀 진출하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물론 이제 리옹이 아무래도 2점 차로 이제 우세하다 보니까 뭐 이번 경기는 어느 정도 좀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려서 이제 1차전보다는 좀 템포를 느리게 좀 가져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네. 자, 다만 근데 그 점을 좀 감안해도 현재 이제 뭐 1차전에서의 그런 좀 경기력을 좀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스테아와 상대로는 무난히 이기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영어는 리옹 승의 마인승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1차전에서의 그런 좀 경기력 차이를 고려했을 때는 리옹 승의 마인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은 영어는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무리 좀 2.5라고 해도 이제 현재 뭐 스테어와의 좀 득점력에 따라서 이제 많이 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애매모호한 그런 좀 언업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패스하고 리옹 승의 마인승만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퍼런스 리그 경기. 자, 세르클러 브리어 대 이제 야기엘로니아 경기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기엘로니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우선 이제 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8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긴 부진을 좀 겪고 있고
그리고 16강 1차전에서는 야기엘로니아 상대로 3대0 대패를 당하며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최근 뭐 두 시즌 연속 4위 안에 들며 이제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인 그런 좀 세르클럽 브리어긴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지금 강등권에 위치할 정도로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리그에서도 이제 많이 좀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행보도 많이 좋지 못한 그좀 브리어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심지어 이제 1차전에서는 야기엘로니아 상대로 이제 대패를 당하기도 했죠. 네. 아무튼 좀 여러모로 좀 총체적 난국인 그런 좀 브리어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겔로니아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이번 시즌도 리그 최상위권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3연승 중인데 이어 3경기 연속 이제 클린스트를 좀 기록 중으로 견고한 수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1차전에서 이제 브리어 상대로 3대0 승리를 좀 거뒀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뭐 이번 경기에서 대패만 안 한다고 하면은 무난히 좀 8강 진출이 이제 좀 유력한 거죠. 야기엘로니아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물론 이제 1차전에서는 브리어가 이제 선수 한 명이 좀 퇴장을 당해 수적 열세에 좀 놓였었고, 그리고 그 후에 뭐 내리 좀 3골을 좀 실점하면서 좀 대패를 당하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브리어 입장에서는 이제 1차전에서는 좀 퇴장 이슈로 인해 좀 뭐 아쉽게 좀 패배했다라는 그런 좀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뭐 퇴장 당하기 전에도 오히려 야기엘로니아의 경기 내용이 더 나았을 만큼 이제 주도권은 야기엘로니아가 좀 가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요 경기는 이제 이번 경기 역시 뭐 솔직히 브리어가 뭐 퇴장이 좀 없다고 해도 야기엘로니아 상대로 뭐 주도권을 가지기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게다가 지금 현재 지금 브리어의 좀 저조한 득점력을 좀 고려하면은 현재 뭐 3골 차를 좀 따라잡을 여력은 이제 크게 좀 없어 보이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 경기보다는 주말에 있을 안더레르트와의 리그 경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오히려 뭐 브리어가 좀 일찍이 좀 포기를 해서 롯데 위주로 좀 돌려서 이제 힘을 뺄 가능성도 이제 높아 보이는 좀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일단 뭐 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3점 차를 좀 뒤집어 하는 지금 여력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 경기는 좀 가감히 좀 포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 이제 안드레르트와의 경기를 더 좀 집중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오니찌아님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만약에 주말에 이제 안더레트 상대로 이제 지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강등 라운드를 좀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제 브리어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이제 1부 리그에 좀 잔류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주말 리그 경기에서는 지금 반드시 결과를 좀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확실히 좀 가망 없는 이제 2차전보다는 그래도 주말에 있을 리그 경기에 더 힘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도 한번 예상을 해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제 라인업 변수가 이제 더 클 수 있는 팀은 브리어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요소들을 다 좀 고려했을 때 요 경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야기엘로니아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야기엘로니아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야기엘로니아 프랜승 쪽 보는 경기. 네,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기엘로니아 프랜승의 2.5 줄 언더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오렌티나 대 이제 파나티나이코스. 자,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는 주정민과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원정팀 파나티나이코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파나티나이코스 홈에서 경기가 치러졌고, 그리고 그 경기에서는 안타전 끝에 이제 파나티나이코스가 3대2로 승리를 거두며 이제 1점의 리드를 안은 채 이제 2차전을 좀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 아무리 이제 피오렌티나라고 해도 이제 그리스에서는 이제 고전을 좀 면치 못했다. 이렇게 이제 좀 1차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이번에는 뭐 피오렌티나가 홈이다 보니까 좀 더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며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현재 이제 파나티나이코스 같은 경우에는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5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많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네, 그쵸. 그리고 그 이제 원정 5경기 중 이제 4경기를 좀 졌을 정도로 현재 좀 원정에서는 많이 좀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서 확실히 좀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좀 경기력 편차가 큰 편이고, 게다가 이제 아무래도 지금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이제 공수 밸런스가 안 좋으면서 이제 공수 방면에서도 좀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좀 원정에서의 좀 파나티나이코스의 좀 경쟁력은 좀 많이 좀 낮은 편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뭐 파나티나이코스 같은 경우에는 1차전보다는 라인을 좀 내려서 지키는 식으로 좀 플레이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 지금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뭐 파나티나이코스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좀 올려서 공격하면은 뭐 대려 이제 좀 대량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2차전은 1차전에 비해서 이제 파나티나이코스가 좀 소극적으로 좀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약에 흘러간다고 하면은 이제 피오렌티나가 비교적 이제 득점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 공격을 좀 주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2차전은 확실히 좀 홈에서 그래도 피오렌티나한테 좀 유리한 요소가 더 많은 경기지 않나 예상을 해봐요. 네. 자, 물론 이제 피오렌티나의 최근 경기력이 뭐 그리 좋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원정에서 많이 약세인 뭐 파나티나이코스 상대로는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뭐 8강 진출까지도 한번 좀 노려볼 만한 그런 좀 경기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피오렌티나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피오렌티나 승. 네,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오렌티나 승의 2.5 언더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빅토리아 대 레알 베티스 경기. 자, 우선 빅토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좀 2명이 이제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이제 주축 포워드인 쿠초 에르난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단에 좀 등록할 수가 없어서 이제 제외된 상태고, 그리고 이제 주축 미드필더인 카르도스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좀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큰 그좀 베티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일단 이제 1차전은 네, 베티스 홈에서 경기가 좀 치러졌고, 그리고 예상과 달리 결과는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1차전에서 뭐 비토리아가 총 2개의 유스팅밖에 만들지 못했지만 그 2개의 유스팅을 전부 골로 연결시키며 굉장히 좀 좋은 결정력을 좀 보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티스가 공격을 좀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2대2 무승부로 좀 끝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베티스 입장에서는 뭐 이제 무조건 잡았어야 하는 경기였는데 그걸 못 잡은 게 굉장히 좀 아쉬움이 좀 남을 수 있는 그런 좀 경기라고도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물론 이제 최근 좀 베티스가 원정에서 뭐 3경기 연속 이제 멀티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좋은 득점력을 좀 보이고 있지만, 비토리아 역시 지금 홈에서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좀 기록 중인 만큼 홈에서의 좀 수비 밸런스가 좋고, 그리고 현재 좀 베티스의 그런 좀 전력 누수가 크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약간 생각보다 이제 홈 비토리아의 수비를 좀 공략하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확실히 좀 이번 경기 이제 좀 베티스의 좀 공격이 다소 좀 침체될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봐요. 자, 게다가 이제 총합 스코어가 지금 동점인 상황인 걸 좀 고려하면은 양 팀 다 이제 1차전보다는 더 신중하게 이제 좀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이런 흐름까지도 한번 좀 예상을 해봤네요. 네. 자, 물론 이제 베티스의 좀 여건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여전히 비토리아보다는 베티스의 체급이 더 크고, 그리고 최근 좀 베티스의 좀 흐름이랑 경기력이 좀 좋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뭐 베티스가 좀 더 이제 우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다만 그래도 이제 뭐 비토리아가 지금 홈에서 긴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는 중인 걸 좀 고려를 했을 때 그래도 이제 뭐 베티스가 좀 더 뭐 우세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베티스 상대로 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원정에서 베티스, 그것도 이제 홈에서 긴 무패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그것도 비토리아 상대로 이제 베티스의 좀 대승을 좀 기대하기는 많이 어렵고, 그리고 요 경기는 뭐 이제 충분히 좀 무승부로 좀 끝나서 이제 연장전을 좀 치를 그런 좀 뭐 가능성도 있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고려했을 때는 저는 이거는 승패보다는 고배양 자비로 베티스 햄무나 무승부 쪽에서 접근하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베티스 햄버알부 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은 어노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베티스 햄버알부에 이제 어노바는 본다고 하면 언더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기아 대 이제 몰대 경기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레기아 같은 경우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몰대 같은 경우는 주전 미드필더 2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중원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있는 그 좀 몰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몰대 홈에서 경기가 치러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난타전 끝에 몰대가 3대2 승리를 거두며 이제 1점의 리드를 이제 안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차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경기 템포가 좀 빠르게 흘러가면서 양 팀 다 좋은 득점 기회를 좀 많이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두 팀 다 이제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말씀드려보고. 자, 아무래도 지금 이제 레이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전에서 이제 졌기 때문에 이번 2차전은 반드시 이제 승리를 좀 거둬야 합니다. 네, 그쵸. 뭐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제 레기아가 이제 평소처럼 좀 공격 템포를 좀 끌어올려 초반부터 이제 공격적으로 좀 나설 수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레기아가 홈에서는 거의 매 경기 멀티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득점력이 좀 무르났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이제 몰대가 이제 수비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레기아의 그런 공격을 좀 제어하기는 다소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 확실히 좀 이제 레기아의 그런 좀 공세를 좀 막기는 좀 몰대가 다소 좀 버거울 수 있고, 그리고 만약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1차전과 좀 비슷한 경기 양상으로도 이제 충분히 좀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몰대 역시 아무래도 좀 라인이 좀 올라간 좀 레기아의 수비를 곧잘 좀 공략할 수 있고, 그러면은 뭐 이번 경기 역시 좀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도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자, 일단 뭐 현재 좀 레기아가 지금 홈에서 3연승을 좀 이어가며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현재 뭐 레기아가 지금 홈에서의 좀 기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2차전은 저는 그래도 레기아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일단 뭐 현재 이제 좀 홈에서의 좀 레기아의 좀 득점력이나 뭐 이제 경기력이 굉장히 좀 좋은 편이고, 그리고 좀 비교적 뭐 이제 몰대보다는 전력도 이제 더 좀 강하고 약간, 그리고 이제 원정에서의 좀 몰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불안 요소가 더 많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이제 레기아 사이드를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레기아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분석결로 봤을 때는 레기아 승쪽 보는 경기. 네, 아니면 어노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건 오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기아 승에 2.5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자, 일단은 빌바오 대 이제 에스 로마. 자, 불과 이제 뭐 몇 달 전만 해도 이제 로마가 이제 원정에서는 거의 좀 매번 이제 결과를 좀 못 낼 정도로 굉장히 좀 경쟁력이 좀 많이 좀 떨어지는 그 좀 원정 로마였는데, 자, 최근에는 뭐 승리하는 경기가 좀 많아지면서 이제 원정에서도 지금 경쟁력이 좀 큰 편입니다. 네. 그러면서 확실히 좀 현재 제 흐름이나 좀 경기력도 뭐 로마가 더 좀 나은 편이다 보니까 저는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저는 이거는 로마 사이드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로마 프랜스 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은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도전, 그리고 어느바는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8강 진출 팀은 로마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맨유 대 이제 소시에다드 경기. 자, 이것도 조금 뭐 이제 어렵긴 한데, 지금 소시에다드의 좀 페이스가 너무 좀 많이 좀 떨어졌다 보니까 저는 요거는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요거는 한번 맨유 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맨유 승 보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뭐 이제 맨유가 소시에다드 상대로 뭐 대승을 좀 거둘 만한 그런 기대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까지 도전해보는 경기. 안 그럼 어느와는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맨유 승 고배당 햄무에 이제 어느 본다고 하면 언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퍼런스 리그 한 경기 루가노 대 이제 NK 첼레. 네, 이거는 뭐 현재 뭐 루가노 사이드를 좀 볼만한 그런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첼레 프랜스 쪽으로 보거나 어느와는 본다고 하면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유로파 리그와 이제 컨퍼런스 리그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